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여기 아니면 죽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 창피하고 면목 없지만 왔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말은 비수처럼 지은호의 귓가를 파고들었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붙잡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지혁의 말. 그래도 네가 그만두게 하면서까지는 못 있겠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은 차갑게 소리쳤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결국 지은호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2달. 딱 2달만 참아볼게요. 대신 없는 듯 지내요. 나한테 말도 걸지 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한참 동안 불편했어요. 없는 듯이 지낸다니 사람을 어떻게 없는 듯이 보나요? 눈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밤이 찾아왔을 때 지은호는 세숫대야에 머리를 처박은 채 꾸벅 잠든 이지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참 불쌍했어요. 그렇게까지 망가진 얼굴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불편할 거니, 은호야? 속으로 그렇게 묻는 자신이 더 답답했죠. 한편 이수빈은 또 다른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마이크 잡은 사람처럼 친구에게 외쳤죠. 내 꿈은 유튜버가 아니야.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건강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유머도 있고 완벽한 육각형 남자. 거창한 연설에 박성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 친구의 꿈치곤 참 크다. 원래는 그냥 오빠 같은 존재였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멀리서 찾는다더니 바로 옆에 있었네. 그 생각이 스치자 이수빈은 자기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선에서는 호칭 전쟁이 터졌습니다. 박영라가 장난반, 진심반으로 불렀죠. 기사님. 이지화는 정색하며 90도 인사를 박아버렸습니다. 어이없음과 빈정이 한가득 실려 있었죠. 다시 용기를 내서 불러본 선생님은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박영라는 챗GPT에게 물었어요. 오빠 친구 동생인데 나보다 2살 많아요. 뭐라 불러야 해요?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오빠.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오빠. 이지화는 멈칫하다가 씩 웃으며 말했죠. 앞으로는 챗GPT한테 다 상의해. 그 너스레가 웃기기도 하고 묘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와 박성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어주는 단단한 남자 박성재. 그 곁에 선 지은호의 모습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이지혁의 마음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질투라는 이름을 애써 부정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했죠.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지강호의 무모한 코인 투자. 빚을 쫓는 사채업자들이 카페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 지은호는 한숨처럼 통장을 열었죠. 2천만 원. 피 같은 돈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친 이지혁의 제안. 같이 일하자. 2천만 원 줄게. 그 말이 이제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하는 대표. 잡부까지 본인이 하겠다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은호는 일하는 내내 고개만 돌려도 손만 뻗어도 늘 이지혁의 얼굴을 보게 될 운명이 되고 말았죠. 없는 듯 지내라면서 이렇게 있는 듯 들이닥치면 내가 어떻게 버티냐고. 지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2달만 참아보자. 그 말을 던진 게 지은호 본인이었는데요. 막상 하루 이틀 지나 보니 참는 쪽은 오히려 자신 같았습니다. 없는 듯 지내라 했는데 없는 듯 지내지 않는 사람이 문제였죠. 이지혁이요.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시끄러웠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땀에 젖은 작업복, 새벽마다 들려오는 전동 드릴 소리, 커피 머신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컵을 씻는 그 등짝. 이 모든 게 나는 있다라는 신호였죠. 없는 듯이 지내라던 조건은 이미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혀끝을 깨물며 눈을 돌렸습니다. 없다, 없다, 없다. 최면처럼 속으로 외워도 눈앞에 자꾸 보이는 건 젖은 작업복이었습니다. 그게 더 괘씸했죠. 왜냐면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기도 힘들잖아요. 며칠 뒤 성희가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은호 씨, 이번 프로젝트 본사 차원에서 강하게 밀고 있어요. 은호 씨 이름 크게 남을 기회예요. 성희의 손끝이 은호의 팔에 닿는 순간 지은호는 심장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반짝이는 제안, 커리어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 하지만 어쩐지 그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뭔가를 감추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그때 머릿속을 스친 건 어젯밤 세면대 앞에서 꾸벅 졸던 이지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다 결국 쓰러지는 뒷모습.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움이 스쳤지만 지은호는 펜을 들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내야 해.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 듯이요. 한편 박영라와 이지환 사이의 호칭 소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환은 웃으면서도 그 웃음 속에 이상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앞으로도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와. 그게 더 정확하더라. 농담이었지만 농담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호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좁아질 수 있다니. 이쪽 케미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재와 은호의 관계는 점점 더 두드러지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묵직했습니다. 후배에게 버티는 것도 실력이다. 하지만 혼자 버티면 무너진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선배. 지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더 자주 성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지혁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그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했죠. 은호의 옆에 자신이 아닌 성재가 서 있는 것, 그 그림자가 지혁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강호. 또 한 번의 사고. 이번엔 코인 투자로 말아먹은 돈이 문제였고 결국 사채업자들이 카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을 때 지은호는 본능처럼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마예요? 냉정하게 묻는 목소리 하지만 속은 뜨겁게 부글거렸습니다. 2천만 원.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다시 같은 굴레 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카메라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남겨야 해. 아주 낮은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지은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면 지금껏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주진 않았거든요. 나서서 싸우는 대신 기록을 남기는 방식. 싸우다 다치는 대신 증거로 이기는 방식. 돈은 결국 빠져나갔습니다. 생돈 2천만 원이 눈앞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콕콕 쑤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런데 그때 지은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문장. 같이 일하면 2천만 원 주겠다. 엊그제 이지혁이 내뱉었던 그 제안이 구원의 줄처럼 손에 잡혔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은 제가 정해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 대답은 너무 짧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래의 성사일 뿐이었지만 지은호에게는 생존의 선언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2천만 원의 감각, 사채업자들의 비웃음, 그리고 이지혁의 말. 모든 게 엉켜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 은호 후배. 오늘 힘들었지? 내일 오전에 잠깐 보자. 문자 말고 말로.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는데요. 그 단단함이 지은호의 숨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파고드는 또 다른 얼굴. 이지혁이었습니다. 세면대에 고개를 떨군 채 졸던 모습, 잡부처럼 현장에 뛰어든 모습, 말없이 카메라를 켜던 모습. 없는 듯이 지내라던 조건은 이미 깨져 있었고 대신 너무 있는 듯한 그림자가 은호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문이 터졌습니다. 2달 끝나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이지혁이 던진 한마디였죠. 짧았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은 늘 가장 무거운 시간이라는 걸요. 밤은 더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학원에서 전기 회로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고 옥매는 내일 장사 준비를 하며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박영란은 휴대폰을 들고 오빠라는 2 글자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거울 앞에서 돈 많은 남자라는 단어를 다시 굴려보고 있었고 박성재는 서류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짧은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들었고 그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죠. 없는 듯이 지내라면서 왜 이렇게 있는 듯이 가득 차 있냐? 아이디어 도용 의혹 공개 지르. 그 팩스 한 장을 본 순간 지은호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준비해둔 덫에 스스로 걸려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함정에 걸린 것 같아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야. 기록이야. 네가 만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파일, 메일, 메모. 다 남겨. 그 말은 심장이 요동치는 순간에 던져진 구명줄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과 작업 파일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죠. 타임라인이 빽빽하게 채워질수록 무너져가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성희는 빈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은호 씨 설계안 전부 확보했습니다. 내부 회의에 올리면 끝납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선점 발표 자료라는 파일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지은호가 밤새 붙잡았던 도면들이 교묘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성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들러리 정도면 충분하죠. 은호 씨는 이름만 남으면 되니까. 하지만 성희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요.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다음 날 아침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자재를 나르고 지은호는 실리콘건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호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쉽게 말해요? 없는 듯 지내라면서 이렇게 내 앞에 가득하잖아요. 이지혁은 잠시 멈췄다가 땀에 젖은 얼굴을 돌려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원망과 동정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죠. 이러니까 내가 더 불편하다고요. 은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그 말 뒤에는 아무 힘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흔들린 마음이 들켜버린 거였으니까요. 그 시각 박영란은 조금 다른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오빠. 익숙해진 호칭이 입술을 지나가는 순간 이지환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 이제 좀 자연스럽네. 농담처럼 주고받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묘한 기류가 깔려 있었죠. 직원과 사장의 딸, 단순한 호칭 이상의 감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죠. 그 설렘은 하루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이수빈은 또다시 성재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요 결국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돈도 많고 멋있고 뭐든 다 갖춘 그런 남자. 성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찾아봐. 세상에 그런 육각형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성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오빠로만 봤던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의 남자로 보였던 겁니다. 멀리서만 찾던 조건이 사실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게 이수빈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디어 도용 의혹 공개 질이라는 기사 제목이 온라인에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의심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화면을 보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이다. 버티자.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 이지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는 어젯밤 녹음된 파일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은호 씨 설계안 전부 확보했습니다. 내부 회의에 올리면 끝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고 성희는 굳은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이 달라졌다. 그날 밤 지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고 너무 많은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하루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삼키려 했던 함정이 드러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단단한 말, 이지혁의 뜻밖의 증거, 그리고 스스로 남겨둔 기록들. 지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선언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폭풍이 몰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희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이고 성재와 지혁 사이의 긴장은 폭발 직전까지 고조될 것이며 은호는 그 한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라와 이지환의 관계는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이수빈의 마음은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물의 운명이 다시 얽히는 순간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진짜 화려한 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